근데 봐요. 괜찮아요. 빨간색인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고, 그동안 샤피놀에 피아노 협찬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카시오 제품인데요. 제가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들, 그리고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다시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아노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 모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클래식 전공이고 클래식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터치나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기계적인 부분들은 제 남편이 되게 취미생활로 음향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원래 취미생분들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소개해줄 남편, 까다롭게 소개해줄 남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차차쌤 남편입니다. 그러면 터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터치 되게 중요하잖아요. 손가락 모양이 또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클래식 전공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쿠스틱 피아노를 많이 접하는 기회가 더 많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쿠스틱 피아노랑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지털 피아노가 어쿠스틱 피아노처럼 그렇게 터치를 다 표현을 아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죠.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푹신푹신? 약간 스펀지를 누르는 느낌이었어요. 그 어쿠스틱이 가지고 있는 그 어쿠스틱이 해머를 이렇게 통 때리는 그럴 때 오는 약간 저항감? 약간 탄력적인 어떤 터치감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서 탁 때릴 때 그 내릴 때 탄력적인 느낌인데, 이 녀석은 약간 그런 터치감은 아니에요. 살짝 저항감이 있다고 할까? 스펀지 누르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펀지 누르면 처음부터 꾹 저항감시 쭉 누르는 느낌이 있죠. 약간 그런 터치감입니다. 쫀득쫀득하다고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런 터치감이 가깝고요. 눌렀을 때 뭐 좀 깊이라 그러죠. 여기 눌렀을 때 이런 깊이감이라던가 또 폭 같은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라운드 처리가 돼 있거나 부드럽게 되면 좀 작은 듯한 느낌? 불편한 느낌들이 있는데 이 녀석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좀 약간 이질감이었고, 또 이질감이 없게 도와주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이제 나무 결로 이렇게 다 프린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그런 질감이 좀 덜 이질적이지 않나. 그리고 보통 이제 디지털 피아노가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플라스틱 쳤을 때 이제 텅텅거리는 느낌들이 있어요. 빈 느낌들. 근데 얘는 그런 게 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예. 물론 얘는 플라스틱 느낌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빈 느낌이 안 들고, 보면 얘도 유격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빈 느낌이 확실히 안 들어요. 예, 유격 같은 것도 쳤을 때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예. 네, 사실 이제 전 땀이 되게 없는 편이긴 한데 피아노 치실 때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지기 되게 쉬운데 이런 나무결로 해줘서 잘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땀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땀이 오히려 조금 나면 살짝 붙어요. 예, 요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너무 유광이나 반질반질하면 오히려 미끄러질 텐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재질 자체 느낌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연타를 많이 해보는데 연타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연타 괜찮았고, 그래서 흑건 같은 거 쳐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견한 게 하나 있죠. 여기 가면서 점점 예. 그쵸. 아까 전에 흑건 치실 때 보면은 보통 건반을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요런 각도가 나오겠죠. 또 일반적인 어쿠스틱 피아노 여러 피아노를 누르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수평 비슷하게 내려가요. 근데 얘는 좀 이렇게 눌리는 요 각도가 좀 급격해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반 터치감이 좀 약간 하드하게 느껴집니다. 저같이 반주하거나 이런 용도로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올라가서 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요. 보통 이제 별명인 흑건, 검은 건반을 치는 위주로 치는 흑건 10의 5, 쇼팽 에튜드 10의 5를 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서 치지 않잖아요, 보통 이렇게. 끝에서 안 치고 서기 때문에 취미분들로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신디사이저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신디사이저는 이제 터치감보다는 소리 위주로 만들어진 피아노라고 설명드리면 괜찮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자적인 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고 더 다양하게 들어간 어떤 그런 건반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녀석 포지션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 어쿠스틱을 지향하는 키보드와
그런 신디사이즈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중간에 있는 어떤 포지션인 것 같아요. 특히 요거랑 스펙이 똑같은데 얘보다 높은 3100이라는 모델은 얘가 가지고 있는 가상하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간 포지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건반이 되게 어쿠스틱에 가까운 쪽이면서도 소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그건 신디사이저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 포지션? 신기했어요. 디지털 피아노 치고는 괜찮다. 저는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다음 두 번째, 소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내장되어 있는 소리, 사운드 같은 경우는 많은 소리가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근데 정말 쓰는 것만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내재되어 있는 악기가. 이거 뭐 소리 100개 들어있다 해도 저희가 쓰는 게 뭐 많아봤자 5개, 6개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디지털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딱 틀었을 때 나오는 소리가 정말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지도 않고요, 너무 어둡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좀 균일한 소리가 난다. 물론 이것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이런 소리고, 그리고 이걸 누르고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소리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사운드인데, 이거는 아이들 설명할 때, 레슨할 때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한번 상상해봐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들려주면은 훨씬 더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서라운드 기능이 있죠. 여기 뭐예요? 이게 리버브 기능인데요. 리버브가 뭐죠? 리버브? 울림이 더 있으면 네. 잘 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공간감이 더 있게 되죠.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얘는 디지털 악기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집니다. 소리가 더 이게 서라운드 기능을 해서 더 풍성한 소리가 한번 나는데 진행해 볼게요. 훨씬 더 풍부한 소리가 나죠? 소리 꽤 괜찮다. 그렇죠? 소리 꽤 괜찮아요. 그리고 스피커가 여기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여기가 두 개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스피커 두 개 있는데 저음부가 이쪽에 이쪽에서 나오고 지금 아마 소리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을 겁니다. 녹음 이제 따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음부가 나오고요, 고음부가 나와요. 그래서 딱 여기 치면 소리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스피커가 뒤쪽에 있어서 약간 먹먹하게 들려요. 왜냐면 지금 연주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스피커 여기서 나오니까 내 귀를 들려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고음부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먹먹하게 들리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차차 선생님이 이렇게 시연할 때 이쪽에 건너편에서 이제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소리랑 앉아서 치는 소리랑 좀 달라요. 보통은 벽에 이렇게 두고 보통 연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크게 바로 이렇게 소리가 튕겨져서 나올 거니까 그건 차이가 없겠는데, 근데 뭐 그거 감안하느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소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얘가 볼륨이 이게 최대 올린 거예요. 최대 볼륨 이거예요. 최대 볼륨이 이겁니다. 이 정도의 볼륨인데 저는 집에서 치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밖에서 치기에는 조금 작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밖에서 이걸 치면 좀 외부로 나가서 가져갈 일이 거의 없긴 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크면 사실 뭐 이웃집에서 계신 분들이 저희 실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볼륨이 아닌가 싶긴 한데 조금 작은 감이 있긴 하다. 사실은 왜냐면 요 3시에서 이렇게 5시 올라가는 부분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왜냐면 큰 거는 줄이면 되지만 작은 건 늘리기가 힘들거든요. 얘는 조금 작을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 소리가 총 3개가 있죠. 네. 그랜드 피아노 소리는 3개가 있죠. 들려주시겠어요? 그냥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브라이트.
그리고 얘가 멜로우입니다. 멜로우. 전 충분히 좋았습니다. 이 곡에 따라서 저는 소리를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오르간 소리죠? 오르간 소리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렉트릭 피아노도 있네요. 왼쪽. 되게 색다른데요? 굉장히 색다르네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디자인은 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립된 형태가 이 음새가 하나도 없어요. 일자로 되어 있죠. 다 네, 일체형. 거의 일체형이에요. 네, 옆에 없어요. 이 음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 통짜로 돼 있고요. 옆에도 다 그렇고 앞쪽에도 이 음새 이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덮었나 봐요. 그래서 뭐 자국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얘는 플라스틱이고 얘는 쇠고. 근데 쇠 이거 솔직히 빨간색 이거 잘못 칠하면 굉장히 촌스럽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괜찮아요. 빨간색인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고, 여기 이제 버튼부라고 해야 될까요? 버튼부 보면 물리 버튼이 2개밖에 없어요. 전원 버튼이랑 볼륨 버튼 빼고는 나머지 다 터치예요.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뭐 이게 너무 깔끔하면 또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이 카시오가 또 재밌는 기능 많이 해놨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선생님은 이 피아노를 벌써 구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색상은 총 3가지입니다. 검정색, 하얀색, 그리고 이렇게 예쁜 레드 색깔, 이렇게 3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책상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되는 책상 위에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전지가 되죠. 네, 건전지가 돼요. 아까 전에 왜 야외 활동 소리 막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얘가 건전지를 탑재가 되고 작동이 돼요. 여기 보시면 어이구 굉장히 화려한 외관. 네. AA 건전지 6개를 꽂으면 네, 야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런 기능 가지고 있는 이런 류의 제품들에서 흔치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없는 것보다 훨씬 좋고,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느꼈어요. 1년 전에 이거 출시하고 있었으면 그 차차쌤이 예전에 서리풀 가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밤에 어디 다리 위에 가서 야외 가서 촬영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거 그때 발전기 가져가서 이런 디지털 피아노 가져가서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모델을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 얘는 그냥 건전지 6개 딱 들고 가면 발전기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전부 다 가능하니까 야외에서 촬영하고 녹음할 때 얘 너무 좋죠. 이런 기능으로 하기에는. 맞아, 네.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 뭐 야외 그런 촬영 같은 거 할 때 전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이런 제품들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근데 이어폰이 여기 가까이에서 꽂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보통 디지털 피아노 사신 이유가 이웃 간의 소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연습을 밤에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어폰을 많이 꽂으시는데 여기 2개나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레슨 받을 때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냥 이어폰 있잖아요. 그냥 이어폰 그거 2개 꽂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따로 뭐 젠더나 이런 거 사지 않아도 2개 바로 꽂을 수 있고, 만약에 선생님하고 학생이 이렇게 했을 때 2개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그냥 바로 있는 거 꽂아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단점이죠. 그리고 바로 측면부에 있고 뭐 밑에 있다던가 뒤에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서 되게 쉽게 꽂을 수 있고 이거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앱이 있죠. 앱 있죠. 아까 전에 그 블루투스 리시버라 그랬죠. 그거를 탑재되어 있습니다. 꼽고 카시오 피아노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요거 앱이 있습니다. 네, 요걸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없었던 많은 기능들이 이 앱에서 그냥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는 앱 쓰는 게 더 편하잖아요. 이런 버튼 누른 것보다 이렇게 기능들이 많습니다. 아까 뭐 음색 바꿀 때 뭐 이렇게 건반으로 눌렀잖아요. 근데 얘는 누르면 이렇게 다 나와요. 네, 얘는 총 17가지의 음색이 들어있네요. 얘보다 높은 거는 스펙은 똑같은데 얘보다 더 훨씬 많은 음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 차이가 있고, 아까 콘서트, 브라이트, 멜로, 여기서 보면은 락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60년대 버전의 일렉 피아노,
스트링 누르면 바로 작동하죠. 이러면 그냥 바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때그때. 그럼 뭐 이렇게 막 눌러서 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보이니까 네, 좋죠. 오르간도 있고요. 나누는 거, 나누는 거. 여기는 뭐 베이스 소리가 나게, 여기는 두 개 겹치는 소리가 나게, 뭐 이런 식으로도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굉장히 쉽죠. 이거 뭐 막 뭐 누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터치로 건반 무게 소리를 설정하는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피치 올리는 거 그냥 앱과 터치로 다 되죠. 페달도 돼요. 뭐 페달 할 때 뭐 이거를 서스테인, 여기 댐퍼라 되어 있는데 댐퍼로 쓸 거냐 아니면 메트로놈으로 쓸 거냐, 네. 이런 식으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스피커 쓸 거냐 안 쓸 거냐, 뭐 이런 공연장 같은 데 갔을 때 굳이 이 스피커를 쓸 필요가 없을 때 지금 저희가 연결하는 데서 소리가 나는데 뭐 그렇게 쓸 거냐 사용할 거냐 뭐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이펙터, 그러니까 리버브 같은 거 어떤 거 쓸 거냐, 베를린, 네. 소리가 다르죠. 이제 밖으로 나와 볼게요. 기본 앱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얘를 리모트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 플레이어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 탑재된 내장 음량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신기하던데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좀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리스트들은 다 내장되어 있는 음원들입니다. 미디로 아마 저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비창이 약장으로 건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곡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재생도 들을 수 있고 PDF 스코어 뷰어라고 있거든요. 녹통 같은 거 보시면 여기 내장 악보 이렇게 돼 있고요. 악보 엄청 많죠, 이거. 네. 이렇게 이런 기능들 다 탑재 있다는 거. 단순하고 예쁘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오히려 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챙기고 기능은 또 기능대로 이렇게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카시오 PXS1100 제품을 소개해드렸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입문용에는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린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한 장점은 장점대로 가져가 보시고 본인이 직접 이제 장점을 느껴야 되니까 꼭 주변에서 치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가서 한번 직접 쳐보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빨리 하세요. 네? 만나요. 만나요. 제대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강의가 아닙니다. 개인 레슨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세요.